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공정한 세상에서 살기를 꿈꾸는 연변생각 연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OTT 서비스와 관련한 불공정 계약 부분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계약의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피해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거나 변호사가 사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할 때 액수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이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막 적극적으로 미리 고민해보고 법률 자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를 만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 위반 사항이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OTT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한 공정위에서 낸 법률상 제재도 약간 이러한 경우입니다. 제가 사실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이런 시정 권고 나간 적 있다고 이전에도 내용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도 하면서도 이거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관법으로 시정 권고만 해서, 그리고 이 이외에도 실제 계약 관행에서 저도 소비자잖아요. 이용해보면 많은 불편이 있는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있다 라는 형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제 전자거래과라고 하는 과에서 한 거고요. 이거 말고도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바라기는 공정위에서 이 시장 전반을 좀 협업해가지고 들여다봐주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전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5개인데요. 구글, 넷플릭스, KT, LG U+, 웨이브까지 5개 업체입니다. 이제 온라인 동영상 우리가 서비스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되게 처참할 정도로 제재는 크지 않습니다. 과징금도 아니고 과태료 액수 조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많은 소비자께서 이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때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OTT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문제 제기하셔야 이 시장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를 예를 들어서 보아도 사실 다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 대기업도 있고. 그런데 사실 소비자가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이 법 위반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스마트한 소비자가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소비자와 관련한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변호사인데도 막 이 법이 맞는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모든 개인들이 어떻게 이 계약 내용을 다 법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사업 내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지 자문할 책임은 저는 대기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서조차 우리나라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했다니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약 체결하시기에 앞서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내가 체결했던 계약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키워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거짓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나 계약 체결했는데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았는데 이거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7일입니다. 그런데 이 7일의 기간도 안 되도록 뭐 6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 처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내한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용을 잘못 알려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셈인데, 이런 행위를 실제로 대기업에서 했고요.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결제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를 해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해서, 처음에 막 몇십 분 전화를 들고 있어야 겨우 통화가 돼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느낌 드는 그런 계약들 사실은 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재.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청약 철회의 기한이나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7일 이내에 온라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이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도록 하는 이런 안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액수가 제재의 규모가 너무 처참합니다. 구글에 대해서 이제 700만 원 과태료, 구글 전체에 대해서 넷플릭스 350만 원, KT, LG 플러스, 웨이브의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 밖에 사실은 제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이 대기업들이 올리는 수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억울한 게, 소비자들은 뭐 단순히 몇만 원씩만 계약해도 우리 전국에 있는 구글 또는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몇 명인데 그걸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큰 업체로서는 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 좀 자행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라도 눈 부릅뜨고 다시는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시하는 방법을 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작은 계약을 하신 경우에 모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실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 구제 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쉽게 사이트가 되어 있어요. 조금 성품을 파셔가지고 피해 구제 신청도 하시고 분쟁 조정 신청도 하셔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또 소비자들이 억울해한다는 내용을 공적 기관에 많이 알려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런 피해가 다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직권으로 더 살펴보고 뭐 개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아마 피해 구제 신청이나 이런 조정 신청, 분쟁 해결 신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집단 분쟁법을 만들어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집단 분쟁까지는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접 알아서 법률 자문 해주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있고, 이런 소비자들이 참지 않으시고 좀 움직이는 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서 그나마 자구책을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전자상거래법 말고도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좀 통틀어서 소비자와 구글이 체결하는 계약의 문제점 다 개선해라 하면 제일 좋은데, 저도 이제 행정기관에서 일을 해봤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 자기 과의 업무를 위주로 할 수 있지 다른 과의 업무까지 막 갖다가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전자상거래법에 한정해서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방문판매법에 보시면, 이것도 소비자구제법 중에 하나인데, 계속거래라는 이제 거래 형태가 나와요. 그것은 이제 1개월 이상, 정기적인 1개월 이상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계약을 형태를 말하는데, 이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전체를 다 받아서 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월 납입으로 매년 정기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구독 계약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 내고 중도 해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 해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 위반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정위에서 어떤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등이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OTT 서비스 안에 많은 소비자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내 눈으로 살펴주시고, 저는 사실 OTT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데 많이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좀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고, 혹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부당함이 맞나 의문이 드신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대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이렇게 방문 판매법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앱 내에서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앱스토어 안에서 들어가서 누르면 정기 계약이 체결되는 이런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좀 청약철회라든지 해지권이 정당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체결하실 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문제 제기하시면 실제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경우 있다는 것 아시고, 손품을 파시면서 계약 체결하시고 이용하시면서 부당한 일 있으시면 문제 제기도 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소비자분들께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기여해 주시면 우리가 걱정 안 하고 계약 체결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